하락 출발 후 한 10분 동안은 낙폭을 많이 줄였던 오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지금 상당 부분의 낙폭을 키워나가는 흐름 확인되네요. 양지수 모두 2% 가까운 하락 포착되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종목 개수가 훨씬 압도적으로 많고요. 섹터별 오르는 섹터도 이 통신주, 통신업종 정도만 포착이 되고 있네요. 어떻게 시장 바라봐야 되는 것인지 오늘 유영아 과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떤지 머니맵 통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하락 파란불 일색입니다. 삼성전자 1.5% 빠지면서 오늘 외국인의 매도 고스란히 받아가고 있고요. 밤 사이에 미국에서 테슬라나 다른 전기차주가 급락 나왔었잖아요. 네. 오늘 아무래도 배터리주 영향 받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4% 이상 빠지고요. 그나마 선전하는 쪽이 제약 바이오 쪽인데 셀트리온은 오늘 4거래일째 상승이네요. 과장님 쪽에 자동차 쪽도 지금 좀 낙폭이 크네요. 네, 아마도 조금 침체에 대한 우려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좀 오늘 낙폭 좀 키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경기 침체로 인해 수요가 둔화될 것이다라는 우려, 밤사이 포드나 GM 등도 낙폭 크게 나왔었는데요. 외국인 매도 오늘 맞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 것인가 과장님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시장 많이 빠졌어요. 저희 과장님과 이 일주일간에 지금 매주 금요일에 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도 추가된 이슈들이 너무나 많네요. 네, 일단 저번 주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시장에 너무 안 좋은 얘기만 많아서 오히려 저는 시기적으로 좀 희망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희망을 가져볼 타이밍을 말씀드렸는데요. 반전의 트리거가 될 만한 것들요. 네. 그런데 일단 이번 주에도 새로운 이슈들이 어마어마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아마 이 잔금 해제하면서 가끔씩 위기가 됐을 때 보여드렸던 지표였던 하이드 스프레드가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5레벨 위에서는 경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지표는 무엇을 의미하냐? 결국에 금리 인상, 그다음이 경기 침체, 그다음 마지막 단에 신용 리스크를 우려를 하는데 이게 위쪽으로 가면 신용 리스크가 우려가 상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5레벨 위에서 이번 주에만 50bp가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오늘 살짝 달러 지수 약해졌지만 여전히 하이드 스프레드는 위쪽으로 치솟고 있다. 여전히 경계감을 풀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했냐. 지금 가파르게 상승한 데에는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수요일 이슈가 터졌죠. 예, 영국에서 중앙은행과 정부 정책이 엇박자를 내면서 결국에는 이제 시장에서 IMF를 비롯해서 최근에는 무디스에서도 너희들 신용 강등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해.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시장은 학습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네. 시장이 지금 뭘 우려하고 있냐. 기존에 없던 우려가 하나 생겼다는 거죠. 영국이라는 나라에 신용 강등이 된다라면 이라는 물음표가 생긴 거고 자 과거로 봤을 때 2011년 8월 5일입니다. 8월 5일 날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미국이 신용 강등이 됐던 때가 있었어요. 네. 그 당시에 사실은 한 달 전부터 계속 경고를 했습니다. 너희들 부채 줄여라. 너무 많다. 신용 강등 된다 했는데 시장이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신용 강등을 했고 그 당시 신용 강등 돼서 한 달 만에 지수는 S&P 500 기준으로 한 20%. 자, 그러면 미국이 20% 지수가 빠졌는데 우리나라 어땠을까? 25% 이상 빠졌죠. 네. 그러면 지수 20% 빠졌으니까 그 당시 종목 단으로는 더 많이 빠졌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걸 상당히 깜짝 놀랐다. 그때처럼이라고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당시 이제 S&P 500이 이렇게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거쳐서 지수 회복까지 걸린 시간이 한 6개월 정도였어요. 근데 아직은 영국이 신용 강등이 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한 이슈들이 지금 벌써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크게 우려를 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거기다가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더 확산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 지금 일단 그 우크라이나 주민 투표한 지역을 아마 30일 날 지금 뭐 확정하는 걸로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 차치하고서라도 사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일단은 너무 많은 이슈들이 있으니까 이거부터 시장이 가파르게 반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국내 이슈 한번 보면 문제는 이제 그 코스닥 신용잔고를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주일 만에 많이 레벨 다운 됐습니다. 6월 말 저점이었던 8조 원 수준까지 이게 이제 어제자로 제가 본 거고 오늘 아침 데이터 지금 제가 보고 왔는데 8조 1,000억 정도까지 줄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게 그때는 712포인트였죠. 코스닥이. 하지만 지금 660포인트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신용잔고율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레벨 다운이 돼야 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정화를 많이 하긴 했지만 네. 조금 더 디레버리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신용잔고가 그러면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요인이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일단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상승의 조건은 제가 바로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와 네. 코스닥 지수에 대해서 흐름을 비교해 왔는데 결국 코스닥 지수는 어떤 흐름에 연계가 돼서 움직였냐를 보면은 금리. 결국 금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금리가 물론 다소 안정이 될 뻔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운드의 급락으로 또 시장이 또 불안해진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추세적으로 안정돼야 되는 부분은 결국 이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하셔야 되고 신용잔고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시기적으로는 여전히 저는 이제 미국 중간 선거가 있는 11월 8일 이후에 연준의 그 지금 현재 아주 강한 긴축 방향이 어떻게 조금 바뀔 수 있을지 거기 일단 조금 주목해야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의 네. 키는 미국이 잡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 들어서 느끼는 건 정말 시장의 방향은 결국 국채금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영국과 미국의 국채금리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가 확확 달라지고 있고 그 방향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들이 바로 CPI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등이 될 겁니다. 앞으로 주요한 이슈들, 지표들 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지를 좀 느끼는 부분이죠. 자, 시장에 대한 분위기 좀 살펴주셨는데 다음 주 또 월요일이 쉬다 보니까 네. 오늘 오후장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코멘트 살짝만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사실 이제 자꾸 안 좋은 말씀을 드려서 너무 죄송하긴 한데요. 자, 오늘 날짜가 9월 30일입니다. 네. 그러면은 내가 글로벌 펀드 매니저거나 아니면은 한국 펀드 매니저라도 나는 수익 확정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9월 30일 날은 내 북을 좀 클로징해야 되는 이슈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인센티브 또 확정이 되고 하니까요. 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오전장에 만약 양봉이 나거든 조금 현금화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아마 장 시작부터 살짝 플러스 났다가 좀 마이너스 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오늘은 빠졌다고 해서 금방 현금을 소진하실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다음 주 월요일 또 휴장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글로벌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불확실성 안고 하고 싶지 않거든요. 왜냐? 지금 우리가 쉬는 동안 우크라이나 이슈가 러시아 이슈가 그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하루하루 시시각각 영란은행이라든지 영국 쪽에서의 이슈도 또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낮추는 건 무엇이냐. 그들은 현금화를 하고 싶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그쪽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일단은 오후장 오기 전에 일단 수익이 나 있는 것들이라면 좀 챙겨가는 전략으로 취해보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수급적인 요소들 좀 빠르게 점검을 해볼게요. 저희가 하던 것들은 꾸준히 해야 되니까요. 사모펀드 연기금 측에서는 어떤 쪽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네, 그 저번 주하고도 좀 유사하게 보이실 거고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그나마 조금 버티고 있는 섹터는 리오프닝이거든요. 네. 국내 섹터도 리오프닝 쪽 좋은데 여전히 한 종목 좀 눈에 띄는 종목은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 네, 아무래도 그 업의 특성상 가장 리드 타임이 없이 매출 회복이 가능한 쪽이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이제 시기상으로는 전인대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좀 제로 코로나 정책의 완화를 기대를 하고는 있는데 10월 말부터 내년 초까지 아마 좀 서서히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에 결국에 이제 그 외국인 카지노에는 VIP가 중국 바카라 고객이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 거기다가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7월 8월 데이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드라백이나 홀드율 좋았기 때문에 3분기에 대한 어떤 실적 기대감이 여전히 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뭐 매크로 지금 엄청 어지럽지만 아마도 3분기 실적 나올 때쯤이면 또 이제 실적주들을 약간 보긴 시작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3분기 실적주에 좀 관심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일부 IT 쪽 소부장도 보이고요. 이 나노 신소재가 지금 양쪽에서 잡히고 있네요. 네.
나노신 소재가 이제 최근에 2차 전지주들이 움직이는 것들 보면 그나마 수급 들어오는 거는 캐파가 늘어나는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 2차 전지 주가의 키팩터는 캐파 증설이기 때문에 그 컨센서스 상향 요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노신 소재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도 꾸준하게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거기다가 이제 그 핵심 소재인 CNT 도전제 쪽이 캐파가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던 부분들이 아마 좀 상향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뭐 한 1.3만 톤, 그다음에 내년은 한 2만 톤, 2만 1,000톤 수준. 그래서 이 캐파를 가정한 그 연간 매출액을 이제 좀 추산해 본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네. 그 부분으로 좀 흐름이 좋은 것 같고요. 연간으로는 내년이 한 1,550억 원 정도 매출액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고 2024년 예상이 3,800억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탑라인의 성장이 가파르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조금 이제 주가 안 갈 때 좀 선취매가 들어온 게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눈에 띄는 일부 종목에 대해서 또 언급을 주신 거고요. 이제 잔금 해제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잔금 해제 종목은 이겁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태양광주로 인식됐어요. 많은 투자자들에게 올해 들어서요. 네. 자, 태양광 부분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주실지 그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TMA 1위입니다. TMA가 뭔지부터 짚고 가야겠어요. 네, TMA라는 거를 조금 생소하실 것 같아서 네. 제가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 한국말 그러니까 그냥 영어를 다 풀면 트리메틸 알루미늄이라는 건데 요거는 전 세계에서 한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기업이 한 4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내로는 사실 그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유일하고요. 네. 미국의 뭐 그레이스나 뭐 독일의 랑세스 뭐 그 정도 한 4개 정도 있는데 근데 이게 생산 원가가 되게 높아지면서 현재는 이제 뭐 촉매나 첨가제 정도로 사업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네.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사실상 글로벌 1위 사업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회사가 반도체 쪽으로 뭐 이제 공급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반도체 소재주로 많이 이제 인식이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태양광 그쪽이 이제 그 좀 부각이 되면서 태양광 전구체도 하는구나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많이 상승을 했었고요. 최근에 이제 시장 빠지면서 그냥 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한번 공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사실 그럼 이 업체가 태양광 쪽에서 부각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코멘트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 들으시면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네. 왜 이 회사를 봐야 하는가는 당연히 그 기술적 해자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시기적으로는 태양광 쪽에 집중되다 보니까 이 회사가 미국에 이번에 이제 그 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하나큐셀이라는 기업의 태양광 전구체를 납품하는 주요 그 계열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 하나큐셀 같은 경우는 이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데 있어서 후면 전극의 반사층, 그 맨 밑에 보시면은 후면 전극의 반사층을 이제 형성을 해서 전원 효율을 높이는 PRC 방식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한 2세대 정도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이 기술을 채택해서 지금 현재 태양광 패널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맨 밑에 알루미늄 방막 증착이 필요해요. 저게 셀 후면부거든요. 근데 그때 이 증착을 할 때 전구체가 필요한데 그 전구체를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하나큐셀로 납품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하나큐셀은 죄송합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하나큐셀로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 저 글로벌 태양광 패널 업체 쪽으로도 전구체를 다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큰 시장을 봤을 때 글로벌 태양광 설치량이 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회사의 수혜가 좀 명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걸 조금 감안했을 때 뭐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좀 올라갈 여지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회사가 사실 부각되기 시작한 시점이 8월 23일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증설 발표를 했어요. 갑자기 증설 발표를 하니까 아마 이제 태양광 부분이 부각이 된 건데 원래는 연간 캐파가 한 1,000억 원 수준이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증설로 인해서 연 2,000억까지는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한 37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을. 그다음에 내년이 이제 한 조금 500억 못 미치는 수준까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총 3,000억 원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으로 봤을 때는 내년은 태양광 업황이 훨씬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으로 봤을 때는 한 5,000억 정도의 시총은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네. 말씀 주셨던 대로 8월 그 중후반부터 해서 단기간에 50% 정도 올랐다가 맞습니다. 네.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고는 있는데 이 실적 부분에 대한 기대를 저희가 잘 감안해서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레이크 머티리얼즈 태양광 업체로
업체로서 주목받고 있는 이 회사를 저희가 살펴본 거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뭐 지금 당장 이 종목이 좋으니 매수하자 이런 게 아닙니다. 시장 분위기를 보면서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죠. 종목에 대한 공부도 해놓고 미리 체크해 놨다가 내 포트에 담아볼 종목을 지금 모아가는 겁니다. 정보를 모아간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넥센타이어. 잘 굴러간다. 타이어 얘기하면 저희가 물류비 얘기를 올해 네.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작년에 연말 연초 이 물류비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물류비가 지금 하락을 하면서 사실 H&M 같은 종목들은 조정을 받고 있고 역으로 넥센타이어나 한솔제지 같은 기업들은 이제 상승을 좀 했는데요. 이 회사의 지금 수혜를 하나의 그래프로 다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주수가 하락을 하고 있고 넥센타이어의 운송비 추이도 하락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회사가 물류개혁 폭등하면서 작년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적자가 지속됐고 이번 3분기에는 뭐 한 BP 수준까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올해 4분기 기점으로 해서 아마 좀 완벽하게 턴어라운드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아까 이제 자동차주 빠지는 것처럼 글로벌 경기 둔화를 우려하는 상황에서 Q적인 면에서는 예상보다는 물량 회복면이 좀 부진할 가능성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P와 C가 워낙 좋게 지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이 구간에서는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판가가 꾸준하게 상승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의 원재료비는 고무잖아요. 네. 네, 근데 고무 가격이 이것도 이제 피크아웃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류비 포함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제가 볼 때 이제 비용이 하락하는 속도가 워낙 가파르기 때문에 뭐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긍정적인 실적을 제가 볼 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체코 공장 가동률도 상당히 높게 올라왔기 때문에 실적은 조금 좋아지는 국면으로 계속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걱정인 게 사실 뭐 오늘 장에서도 자동차 쪽이 밀리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GM 포드가 크게 밀렸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 수요가 둔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계속 마음 한켠에 있어서 결국에는 네. 바퀴도 자동차에 붙어가니까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나빠지고 우려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그동안에 안 좋아졌던 부분이 좋아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타이어 보실 때는 뭐 여러 가지 요소를 보셔야 되겠지만 지금 기존에 우리가 작년이나 올해 초에 계속 얘기했던 게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였거든요.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가 IT 수요 둔화가 되니까 오히려 그게 좀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원하는 물량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또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타이어 기업 보실 때 수요가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이동 수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이 리오프닝이 가속화되는 게 데이터로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억눌렸던 경기 이동 수요가 다시 나타나는 중이고 렌트 일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타이어는 R이와 O이라는 타이어가 있는데 네. O이는 신차 타이어고 R이는 이제 중고차 타이어인데 교체하는 타이어죠. 교체용 타이어. 근데 ASP가 사실은 R이 그러니까 교체용 타이어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나왔을 때 좀 긍정적인 요인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아까 이제 나빠지는 요인도 있지만 분명 네. 좋아지는 요인들도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로 이제 판가 상승하고 믹스 개선인데요. 판가 상승 같은 경우는 2020년 중순부터 계속해서 올렸는데 왜냐면 원재료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요. 네. 그걸 해치하기 위해서 올렸는데 이게 타이어 가격의 특성 중에 하나가 원가가 하락해도 판가는 조금 더디게 하락을 해요. 예, 그게 이제 약간 특성이고 그래서 아마도 2024년까지는 지금 예상해보기로는 지금 현재 상승시켜 놓은 판가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보냐? 그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보면 결국에는 차량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동차 가격에서 타이어가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낮아진 거죠. 판가는 엄청 올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큰 부담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마지막 하나는 이제 믹스 개선인데 이건 뭐냐? 큰 타이어가 더 비쌉니다. 근데 요즘 이제 SUV도 많이 타고 SUV를 타시는 분들 중에서도 17인치보다는 18인치를 선호를 하기 때문에 막 그러니까 약간 그런 어떤 믹스 개선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실적 자체만 본다면 조금 좋아질 가능성 워낙 최악이었기 때문에 네. 이제는 나아지는 부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밸류 평가를 조금 다시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이제 이 종목은 뭐 워낙 그 이제 타이어 같은 경우는 보통 PBR로 많이 보는데요. 평균이 이제 한 0.8배였는데 지금 0.5배까지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0.5배도 안 되는 수준까지 내려왔기 와.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자체의 수요가 좀 우려가 되는 상황에서 0.8배 못 줘도 최소 0.65배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다시 한번 좀 들여다 봐야 될 만한 종목들을 점검을 해봤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넥센 타이어 두 종목 여러분도 잘 체크하시면서 이슈들을 한번 따라 붙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유영화 과장님과 전략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